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메뉴까지는 이제 완성을 해봤는데, 자, 지금 화면 줄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는 우리가 맥스 위드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맥스 위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위드로 딱 이렇게 잡아놓으면 화면 줄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PC만 신경 쓰면 그냥 너비 이렇게 고정 픽셀로 잡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 거의 요즘 거의 대부분의 웨브사이트는 반응형 웹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맥스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맥스로 잡았을 때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글씨체가 무너진다라고 하신 분들은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반응형으로 만들면 화면이 일정 화면 줄어들면 얘네들 사라지고 모바일 메뉴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디테일까지는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모작할 때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모작이라는 거는 잘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그대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모작하실 때도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위에다가 계속 붙이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따로 부품으로 떼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제가 상품 페이지도 만들 때, 상품 리스트 예전에 만들 때도 그 위에다가 요걸 만든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따로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따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따로 만든 이유가 나중에 다 부품별로 완성이 되면 그때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작업을 무조건. 마지막에 합치는 작업을 하셔야지, 이거를 이제 처음에 모작하실 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학생들을 다 보면 뭐 탑바 만들고 거기다가 섹션 만들고 거기다가 막 다 붙여넣기 하세요. 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레이아웃이 반드시 깨지는데 뭐 때문에 깨졌는지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강사한테 도움을 청해도 강사가 그 HTML 큰 코드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래 걸립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웬만하면 모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끊어서, 뭐 이거 했으면 뭐 다음 여기 섹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음 코드펜 열고 다 작업하고, 또 끝났으면 그 밑에 작업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합치는 건 무조건 마지막에 하셔라.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합치는 작업들을 좀 해볼 건데, 자, 합치는 작업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자,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이제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합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헤더 밑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섹션이라 쓸 건데, 보통 뭐 섹션이라 써도 되고 아니면 div를 해가지고 뭐 컨텐츠를 감싸는 뭐 랩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여기다가 저는 메인이라 쓸까요? 메인. 뭐 시멘틱 태그를 쓴다고 하면 여기 클래스, 여기다가 컨텐츠 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섹션 오면 되고요. 섹션은 뭐라고 쓸 거냐면 메인 섹션 배너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배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어느 정도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갇혀 있죠. div 컨테이너 해가지고 mx 오토 뭐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여러분들 어디다 걸어줘야 되냐면, 요런 거도 여러분들 그냥 내가 이미지로 쓸래 라고 하면 사실 그냥 이미지로 써도 돼요. 이미지로 써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이미지 엘리먼트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넣어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이미지가 현재 이런 이미지인데,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 탭한 다음에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지를 이렇게 써야 되나? 로렌 픽섬 이미지가 이거였던가 한번 볼게요. 나오죠? 자, 그러면 이미지를 그냥 이미지 엘리먼트를 써서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보통 이미지 넣을 때는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이미지를 여러분들 컨테이너한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데, 그러면 그래, 컨테이너한테 넣을까요? 컨테이너한테.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서, 자, 여기는 이제 섹션 메인 섹션 배너 구현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재작업할 때는 사실 잘 안 하는데 이렇게 경계선을 나눠놓으면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 그러면 메인 섹션 배너에 그 다음에 자식인 컨테이너죠.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제 부여해주면 됩니다. 제가 주석 걸어놨나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따옴표 써서 이렇게 반영해주면 되고, 근데 당연히 컨테이너 자체가 높이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컨테이너가 높이가 없어서. 자, 그러면 컨테이너의 임시 높이를 뭐 얘가 지금 이 녀석이 500픽셀이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하이트를 500픽셀을 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백그라운드 노 리피트 걸어줘야 되고,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저는 커버라고 그냥 둘게요. 커버. BGP 한 다음에 뭐 센터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되게끔. 물론 지금 이미지 자체가 정렬이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안 준다 해가지고 이 두 개 안 준다 해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보통 백그라운드 이미지 쓸 때는 이 세 개를 거의 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배너 컨텐츠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H1 써서 클래스 배너 타이틀, 배너 타이틀이라 썼어요. HTML은 아카데미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쓸게요. 자, 그러면 이 텍스트가 여기 위에 이렇게 있죠. 저는 이거를 이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시킬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배너 컨텐츠 자체를 메인 섹션 배너가 있고, 여기다가 후손인 배너 컨텐츠 얘를 포지션 앱솔루트로 줄게요. 그 다음에 얘한테 포지션 렐라티브 주시고요. 컨테이너니까 여기 안에 갇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시킬 건데, 일단 타이틀 자체한테 텍스트를 부여하고, 어차피 배너 타이틀이라는 건 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굳이 얘도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탑 50%, 그 다음에 레프트 50%, 그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터 이렇게 주게 되면 얘네들 가운데로 배치하게끔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컬러 화이트. 자, 구조하시고, 폰트 사이즈는 제가 여기 3 rem 이런 식으로, 폰트 웨이트도 볼드 뭐 이런 식으로 부여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텍스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렇게 부여해 볼까요? 위에 보면 텍스트 뭐 댄싱 뭐 스크립트 뭐 이렇게 요거 좀 부여해 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새가 살짝 변하려나? 모양새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HTML 한글 폰트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제 대충 제가 HTML 그러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대충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냥. 자, 영어로 썼어요. 좀 웃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폰트 웨이트 적고,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 노그랩 줘가지고 줄바꿈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조금만 더 키워봅시다. 5R이요. 여기가 4R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 글씨가 이렇게만 보면 조금 밋밋하니까 여기다가 텍스트 섀도우를 조금 부여를 해주면 2픽셀, 3픽셀, 3픽셀, RGBA 줘서 0.5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살짝 그림자가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입체감이 형성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림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얘랑 뭐 너무 붙어 있다 하면 그건 나중에 떨구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완성했던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뭐 컨텐츠 랩 뭐 이런 식으로 썼었네요.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메인으로 바꾼 것 뿐이죠. 자, 섹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경계선을 조금 부여합시다. 여기다가는 얘는 이제 메인 섹션,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상품 리스트. 이렇게 적당히 주석을 걸어주면 되겠죠. 자, 디자인은 당연히 다 깨지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맞게끔 뭐 플렉스 그리드도 마찬가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어딘가요? 예전 이렇게 부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요 부분 있죠? 복사해서 메인 섹션 배너 밑에서 써야겠죠? 상품 리스트.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너무 이제 얘도 요거랑 요거랑 너무 붙어 있다 하면 마진 탑 정도 주면 됩니다. 마진 탑을 한 15픽셀. 그러면 살짝 떨어지는 이렇게 디자인을 구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푸터도 구현해 줄 건데, 자, 푸터는 뭐 사실 안 해도 돼요. 근데 보여드리기 위해 쓸게요. 클래스라고 쓰고 바텀 바. 얘도 뭐 컨테이너 쓴 다음에 MX 오토 정도는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높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임시적으로 한 80픽셀이라는 높이를 좀 부여해 주고요. 보통 이제 푸터는 이런 식으로 카피라이터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요거 이런 거.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집어넣겠습니다. 뭐 색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테일윈드 문법으로도 여러분들이 변수를 여기다가 반영하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탑바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변수를 쓰고 싶다면 이제 이 테일윈드 방식으로 이렇게 비지한 다음에 대괄호 쓰고 여기다가 변수를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푸터가 이렇게 나오죠.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녀석을 가운데로 보낼 건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는 피테그라 쓰고 여기다가는 h풀 정도만 줄게요. 물론 얘한테 플렉스 줘가지고 이 녀석을 가운데로 보내도 돼요. 그렇게 할까요? 플렉스 아이템즈 센터, 그 다음에 justify 센터, 이런 식으로 클래스 화이트, 텍스트 화이트, 폰트 볼드, 텍스트 엑스라지, 2엑스라지, 글씨가 많이 커지려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플렉스가 아니죠? 플렉스 됐는데, 자, 비지 레드 300. 그렇죠. 아, 5탄 아니에요? 자, 센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비지 화이 레드는 필요 없고, 2엑스라지는 너무 크니까 엑스라지 정도만 구해합시다.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살짝 뭐 밑으로 떨고 싶다면 얘한테 요 컨텐츠 랩 자체가 있죠? 여기다가 저는 마진 Y를 한 15픽셀이라고 이렇게 부여를 할게요. 그러면 전체를 감싸는 녀석이 살짝 떨어지겠죠. 됐죠? 자, 근데 이제 스크롤 했을 때 이제 이 녀석이 저는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헤더 있죠? 이 녀석을 픽스드로 바꿀 거고요. 픽스드. 자, 그럼 픽스드로 바꾸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줄어들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픽스드가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늘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비 100%를 주는 방법과 레프트 라이트 0을 주는 방법인데, 테일윈드 문법으로 레프트 라이트 0이 뭐냐면 인셋 x 0입니다. 그래서 인셋 x 0이 뭐냐면 레프트 라이트 0이에요. 자, 지금 여기 위에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마진 탑을 줘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얘는 마진 바텀만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되죠. 마진 바텀만 이렇게 부여하고 그러면 딱 붙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앞으로 당겨야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Z인덱스가 지금 낮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Z인덱스를 위로 올려야 되니까 이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씁시다. 탑바한테 얘가 최상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냥 넉넉하게 한 10이라 줄까요? 그럼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스크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따라오고 2차 메뉴도 이런 식으로 위치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게 얘가 픽스드가 되면서 붕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물들이 살짝 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빼는 방법이 어떻게 있냐면 이 섹션, 그러니까 메인 자체한테 요 녀석의 높이만큼 패딩 탑을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중간에 하나 요 녀석의 높이만큼 사이즈를 하나 끼워 넣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div를 쓰고 어차피 여기다 높이를 부여하면 되는데, 높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미 있잖아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부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 높이만큼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마진 y가 아마 적용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품 페이지를 하나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엄청나게 간단하게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요거는 반응형도 있기 때문에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얘는 이제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바뀌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하는 김에. 자, 탑바 있죠, 탑바. 그 다음에 로고가 있죠, 로고. 그러니까 이 레프트라는 녀석이 뭐 가운데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아니다. 로고 자체를 가운데로 보냅시다. 그러면 이제 요 라이트 자체가 히든 처리가 되면 되니까,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여기죠,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00픽셀 이하잖아요. 그러면 900픽셀 이하로 갔을 때 얘가 이제 디스플레이 논 처리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자체가 가운데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얘한테 플렉스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한테 얘를 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 뭐 하면 되냐면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바의 컨테이너한테 이렇게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가운데로 가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 마우스 내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붙어 있다.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너무 붙어 있는 것 같다.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만약에 사이즈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 있어요? 탑바, 요거죠? 배너 타이틀. 얘가 너무 이제 뭐 큰 것 같다 하면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해주면 됩니다. 밑에다가 배너 타이틀이라 적어주시고, 여기다가는 폰트 사이즈를 1.5RM으로 바꿔볼까요? 1.5RM은 좀 그러네. 한 2RM? 3? 아니, 2.5라 씁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1. 좀 더 줄어든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겠죠. 1.8이라 쓸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구현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이제 900 이하일 때는 얘가 이제 뭐 2.5였다가 2REM 2.3이었다가 뭐 더 줄어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더 줄어든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1.5로 이런 식으로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죠? 만약에 이제 화면을 줄였을 때 여러분들 디자인할 일은 없는데 이게 너무 뜩뜩 끊기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얘한테 이 배너 타이틀 있죠? 얘한테 트레이션 부여해도 돼요. 트레이션을 폰트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부여해서 .os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너무 뭐 경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더 줄었을 때 이 섹션 프로드 리스트 랩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섹션 프로드 리스트 랩 자체한테, 아니다, 메인한테 줄까요? 메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얘죠. 컨텐츠 랩.
컨텐츠 랩 여기다가 패딩을 살짝 부여하죠. 패딩을 0.15픽셀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면이 줄었을 때 살짝 간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얘는 꽉 차게 하고 싶다면 굳이 여기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이제 섹션 컨텐츠 이게 리스트 랩 있죠? 얘한테만 부여해도 됩니다. 얘한테만 여기다가 패딩을 0.15픽셀 이렇게 부여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보는 게 불편하지 않죠. 어느 정도 적당한 간격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요 푸터 같은 경우도 사이즈를 조정해 준다 하면 여기 보면 텍스트 뭐 엑스라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뭐랄까요? 카피라이터 이런 식으로 RIGHT TXT랄까요? 카피라이터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때 조금 뭐 줄여보면 되겠죠? 폰트 사이즈를 1.55REM으로 줄인다든지. 그러면 자, 안 줄어든다 하면 여기다가 이제 임포턴트라고 해가지고 얘한테 조금 더 강력하게 부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1.5R 카피라이트 텍스트. 요거는 BTM 바텀바죠. 바텀바 오타 있어서 이걸 좀 수정하고요. 자, 카피라이터 텍스트. 이게 1.5RM이 좀 커서 그런가? 1.2. 줄어든 거겠네요. 이게. 그러면 0.8REM. 이렇게 줄이면 되겠네. 0. 그럼 이거는 임포턴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크게 나오다가 화면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나오게끔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요렇게 해서 디버그 모드에서 모바일로 보게 되면 디자인이 다 깨집니다, 참고로. 자,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번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을 텐데 여기 위에다가 느낌표 탭한 다음에 요걸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걸 붙여주게 되면 이제 모바일에서 반응형에 맞는 디자인 반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세팅이 아니라 디버그 모드 들어가 볼게요. 했을 때도 APC 누르랑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죠. 됐습니다. 이렇게 반응형까지 작업해 본 거예요.